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흑석자의 청약, 무순위 줍줍 청약이 있었는데 무려 90만 대 1의 결과를 넘어섰고 24평 타입 같은 경우에는 81만 대 1, 83만 대 1 뭐 이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 줍줍 청약에 몰린 거죠. 이런 높은 그 경쟁률을 보인 이유는 당연히 흑석자의 입지 가치라는 거는 뭐 다른 유튜브를 찾아봐도 나올 테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당연히 가격 때문입니다. 이게 2020년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가격인 6억 4,600만 원으로 그대로 청약을 했는데 이게 실제 거래된 가격은 13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무려 6억 이상의 차익이 나오는 로또 분양, 무순위 줍줍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린 거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무순위 줍줍 청약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규제들이 다 풀려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조정을 받은 지가 거의 1년 10개월, 1년 8, 9개월 정도가 되어가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네이버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은 아주 방구석 현자들이 나셔가지고 자기들이 맞다고 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거 사람 살 수 없고 하는데, 물론 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높은 것도 맞고 소득 대비 높고 사람들이 그거를 조달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서울 요지에 저렴한 가격에 청약이 나오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뭐 시멘트 덩어리에 성냥갑처럼 생겼느니 어쩌니 욕을 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으로 표현하는 욕일 뿐이지, 마치 반에서 예쁘거나 잘생긴 애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는 걔네들을 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댓글들이나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보면은 과연 서울의 부동산은 앞으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자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소액 투자 강의 뭐 다시 오픈한다 어쩐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많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한국도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도 화랑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재테크의 열차에 승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별로 큰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액 투자라도 기웃기웃 배워보려고 하는데, 또 업자들이 기가 막히게 그 심리를 읽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지방 소액 갭 투자 강의를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슈퍼개미라는 분이 그런 선행매매, 선취매, 그러니까 미리 주식을 사두고 자신의 팬들에게 그거를 사라고 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아파트 소액 투자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런 선취매, 선행매매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 갭도 이제 갭 투자는 전세와 매매가의 차익을 지불해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갭 투자라고 하는데, 무갭 투자는 전세금을 내고 그냥 매매 가격까지 퉁쳐버리는, 타이밍을 맞춰서 전세가를 비싸게 계약을 하고 매매가를 낮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무갭 투자, 혹은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쳐서 자기의 실질적인 현금은 안 들어가게 하고 이자나 금융비용만 조달하면서 무갭 투자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저는 이게 전세 사기범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거는 결국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자기 돈으로 돌려주지 못해서 들어눕는 경우를 저는 전세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갭 투자하고 다르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 투자라는 거는 선행매매 리딩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벌 수 있게끔 알려줄 테니까 들어와라. 제가 늘 말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분 내려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분을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때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기분을 내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오늘 나 열심히 살았다라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는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를 그렇게 기분만 내는 열심히 사는 행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코로나 유동성 시기가 다시 올 거라고 하면서 꼭 이 소액 투자 이끌던 업자들 뭐 블로그 보면 요새 엄청 괴로운가 봐요. 세입자들 돈 돌려줄 돈도 없고 뭐 어디 다 전세금 역전세 나가지고 물어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는 뭐 좋은 날이 오겠죠. 근데 왜 이렇게 백화점이나 가게 가면은 사람들 미어 터지고 맛집에는 사람 줄 서고 다들 불경기라더니 아닌가 봅니다 하는데 이만 불경기예요. 이 불경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말 단군이란 표현 저는 하는 거 안 좋아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 일본으로 따지면 1980년대처럼 가장 버블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경제에서 살고 있고 정말 세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인생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업자들만 무리하게 땡겨가지고 집 산 다음에 순자산 자산 얼마 100억 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나 찍고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미국이 금리 올려가지고 자산시장에 조정을 가져오니까 자기들만 물린 건데 남들도 힘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죠. 불경기라는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비를 잘하지? 저 사람들은 불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업자들이 그 코로나 유동성 시기에 밀어댔던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나 자기들 유튜브 그리고 불러 모아서 멤버십 강의했던 거에서 부르짖었던 공시 1억 미만의 아파트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이거 다 제가격 못 받고 이게 새로운 버블이 만들어지는 유동성 시대가 올 때쯤에는 얘네들 다 뭐 10에서 30년 된 노후한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한물 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흑석자이를 보면은 결국에 눈꺼풀이 벗겨지면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서울이다. 그 중에서도 한강변을 따라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가운데 흐르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어디 살아? 너 신혼집 어디야? 너네 시댁 어디야? 너네 처가 어디야? 뭐 너네 친정 어디야? 너네 본가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어디 삽니다. 뭐 분당 살아요, 판교 살아요, 목동 살아요, 잠실 살아요, 뭐 강남 살아요, 서초 살아요, 반포 살아요, 압구정 살아요. 다 클래스가 있잖아요. 너 용산 살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앞으로도 오를 자산이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오면 누구나 원하는 자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국룰은 역시나 알토란처럼 아끼고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S&P 500 ETF 사가지고 노후 준비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어쨌든 흑석자이 83만 대 1인데 저도 넣었습니다. 제가 그 로또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